지난 7월 21일에 업로드했었던 CP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대가 당연히 유리했던 자리였는데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난 7월 25일 그저께죠. 토요일 날에 업로드를 했었던 마키나락스는 오늘 20%의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잠시 뒤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시장 오늘은 뭐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도지 캔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좀 움직임이 나오는 듯 했으나 다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쭉 보합을 줬습니다. 이동평균선 수렴을 시키는 형태인데요. 사실 지금 뭐 일분봉상에서 이동평균 수렴을 시켰지만 우리는 어쨌든 큰 그림을 먼저 봐야겠죠. 큰 그림을 봤을 때 아직은 뭐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서 좀 더 아직까지도 보수적으로 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들어온 종목들, 당일에 돈 들어온 종목들에서 매매를 좀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빨리 이 상황이 개선이 돼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별 종목에서 또 매매할 종목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신경 쓰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매매하기 좋았던 종목들 뭐가 있었을까요? CP 시스템 당연히 있었고 마키나락스도 당연히 좋았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본인만의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가 유튜브 영상 속에서 몇 가지의 조건값들을 공개를 해놨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조건값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해드렸던 그런 조건값들 중에 뭐 수치를 여러분 걸로 바꿔서 쓰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나는 이것까지도 체크해보고 싶다 하면서 조건값들을 늘려나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늘려나가는 대신에 종목의 수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조건값들을 적게 보고 내가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확실한 자리에서만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각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 마키나락스나 C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가 매매 제가 소통방에서도 보내드렸던 종목인 만큼 잠시 뒤에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급등주 3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을 보러 갈 건데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SK 이터닉스 차트를 좀 띄워놨습니다.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요일 날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죠. 제 기준에서는 이 종목이 피날레가 됐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새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세력들이 팔고 나갔을 만한 흐름이 나오면 매매가 멈춰야 된다. 매매를. 물론 얘가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하한가로 꽂힐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하한가에 안착을 한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29%예요.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거 뻥호가라 그랬습니다. 이거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매물대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기준봉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뒤에서부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몰리는 자리에서 하지 말라.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했을 만한 자리가 나오면 매매를 멈추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력들이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준비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냥 유추할 뿐입니다. 얘네들의 매집 구간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떨어지는 거 받아서 여기서 팔고 떨어지는 거 받아서 팔고 물론 여기서 다는 못 팔겠지만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매도 구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여기에 물량만 가지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가져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의 구간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있죠. 무조건이잖아요. 여기는 100%잖아요. 자, 이 구간에 대해서 매집을 가지고 온 건 100%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까지 가지고 왔다? 몰라요. 또 이 구간까지 가지고 왔다? 몰라요. 이 파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있죠. 근데 이게 매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거냐 여기서부터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물량은 여러분들 이 이틀 동안 충분히 나갈 수가 있잖아요. 거래 대금이 막 1조 넘게 터지는데 이틀 동안 하면 얼마예요? 1조 7천억에 1조 3천억이니까 3조예요. 3조. 3조의 거래 대금을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그러면 나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얘가 안 나갔다면 흐름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아는 파동이 또 나와주겠죠? 그럼 거기서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기준봉이라고 쫓아 들어가서 뭐 눌림을 잡았던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오늘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잠깐 SK 이터닉스를 봤는데 우리가 어디서 제가 여기서 소개했잖아요. 이날. 그리고 여기서 매도가 됐습니다. 이 수익 구간만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더 갈 것 같아도 이 구간에서 끝까지는 먹지 못하더라도 대략 80%의 수익 구간이 나오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하면 보세요. 이렇게 보면 83% 구간이에요. 이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 개인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놀아라 하고 우리는 유유히 떠나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이번 주에 상한가 유력한 미친 급등 임박 준비된 급등 세 종목을 볼 건데요.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또 매집을 파악하고 재밌게 수익을 잘 냈던 종목이었죠. 굉장히 정석적인 파동이었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다 나왔던 자리입니다. 하락하던 자리를 돌려 세우고요. 앞에 매물 소화해주고 가는 척 페이크로 가짜 돌파로 개인들 가둬내고 지지선 이탈시켜서 손절 받아서 정배열 만들고 슈팅이 나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SK 이터닉스처럼 세력들이 다 팔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락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력들이 이 주가를 잡아주고 지지선을 구축해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세력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력이 만약에 이탈했다 그러면은 바닥을 잡아준다거나 지지선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이 종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빠져야 되는 자리에서 갑자기 다시 방향을 돌리더니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다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여기선 빠지는 게 당연한 자리예요. 그러면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데 얘가 바닥에서 잡아주죠. 가격을 다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매집이잖아요. 왜 이게 매집이에요? 주가는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게도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면 주가는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상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잡아주다가 이 박스권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여러분들. 이게 뭐 1년 동안 박스권을 할지 보세요. 이 박스권이 길었던 장세가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박스권도 꽤 길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1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기가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박스권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그냥 보는 거예요. 뭐 매수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깨서 또 매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자, 이런 흐름들을 보자고요. 그러다가 얘가 이런 게 나와줍니다. 거래대금은 대략 1,500억이에요.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을 트라이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줍니다. 11%짜리 양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유 기간은 짧게 가져가되 이 급등의 구간에서만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력과 개인의 차이라고 하면 결국에 세력들은 준비하는 이런 기간들이 필요하고 그만한 자금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얘네들이 준비해 놓은 거 이날 뒤에 봤더니 여기서 매집했네. 이제부터 관심 가지면 되겠네 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들보다 수익은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챙길 것만 챙기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 들어와 주고 개미를 한번 털었다가 오늘 갭 상승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매도 나간 흐름이 아니죠. 그렇죠? 아침에 그냥 갭 띄우고 눌렀다가 가둬내고 털었어요. 그렇죠? 개미를 털었습니다. 매도가 나간 흔적은 전혀 없더라. 얘네들이 준비한 구간이 어디예요?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여기서 준비를 해서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여기 있습니다.
자, 네이버, 삼성 SDS, 빅테크와 빅사이즈 협력하면서 재료 노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AI는 여러분 이대로 끝날 수는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AI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AI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네이버는 100억 달러 규모, 그리고 삼성 SDS 엔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용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재료가 살아있고, 저 뉴스가 오늘 나온 거거든요. 12시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저 내용을 알고 있던 이들이. 그리고 이동평균선 수렴되어 있고 정배열로 올라섰죠.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매집 이후에 주가를 뽑아내는 거는 이 세력들의 역할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수익을 잘 챙겨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차트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 안에서 그 매수 타이밍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동평균선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를 하잖아요. 지금 15분 이평선까지는 15분 봉에서의 이평선은 전부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 수렴이 잘 되어 있고 매집 구간도 확인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 잘 지켜보시고 매매 참여하셔야겠죠. 혼자서 매수하기 어렵고 매수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알람 사인을 통해서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소통방의 입장을 미리 해두시면 혼자 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삼성 SDS 종목을 봤는데요. 자리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이동평균선 일봉상에서도 수렴이 쫙 되어 있고 방향을 돌려내는 모습, 정배열로 들어서는 모습까지 많은 내용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고 체크해 보셔야 되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종목까지 볼 건데요.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2초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바로 꾸준한 수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주식 3가지 종목을 선별해서 보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성공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아침마다 제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7월 27일 오늘 날짜 클릭하면 클릭도 다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드래그 스크롤까지도 다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시간대도 보시면 오전 7시 56분, 오전 7시 57분, 그리고 8시 1분 이렇게 장이 시작하기 전에 직장인분들도 전부 다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린 거고 포토샵이나 수정을 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텔레그램 방이다라는 것도 조금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하고 눌러지는 거 다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보내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은 CP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영상으로도 업로드를 해드렸고 강조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이 앞쪽에서 얘네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없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SK 이터닉스도 얘기를 하고 방금 전에 삼성 SDS도 얘기를 했지만 세력들이 매도하고 나간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유는 폭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 예를 보세요. 여기 앞에는 세력들이 팔아먹는 자리 이후에 폭락이 나왔던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개인들이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 물려있는 물량을 다 처리를 해주고 매도를 못했어요.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고작 이 윗골이 살짝 뿐입니다. 여기서는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개미를 털어내는 작업을 거래량 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그럼 11% 빠졌는데 거래량 84억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실제로 끝난 게 아니죠. 끝나서 나오는 하락은 상승할 때만치 거래가 나와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거래량 보세요. 속임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낮은 가격을 공략할 때 이런 게 나와주면 좋죠. 거래 없이 빠지는 거. 여기서 나온 이런 80억의 물량은 개인들 물량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받아 먹었겠죠? 여기서도.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들 다 털어내고 나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고 개미가 털려나가는 이런 포인트들이 핵심이에요. 이런 지지선을 박스를 쳤던 이런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 가는 척하다가 또 이탈하고 이런 자리들에서 개미들이 많이 털려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털릴 게 아니라 이용해야 됩니다. 예, 이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소통방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키나락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CP 시스템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한번 그 영상을 잠깐 체크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CP 시스템 같은 게 21일이거든요. 21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 이미 여러분들 이상함이 느껴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얘가 이렇게 하고 가두고 개미 털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갔지만 여기서 이미 얘가 이 자리를 돌파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눌리면 싸게 받는 거고요. 아니면 오늘 같은 날 당일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자, 우선 날짜를 보시면 7월 21일 CP 시스템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날짜 업로드한 날짜를 보더라도 7월 21일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때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을 짧게 들어볼게요. 우리는 지금은 여기서 상한가가 나온 걸 봐서 이 해석이 어렵지 않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미 이 자리에서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복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저는 복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재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세요. 또 지지선 이탈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상한가 모습을 등장시켰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팔라고 나온 건데 얘는 이렇게 뺐다가 판 거고 팔라고 올라온 건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팔라고 봤더니 앞에 매물대가 있더라. 그래서 그 매물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분차트를 통해서 보면 얘도 어때요? 재밌죠? 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상한가에는 뭐 따라 붙을 시간도 없고 그냥 빠르게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 상한가는 이제 목표가로 가는 상한가다. 목표가로 가기 위한 상한가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아침에 갭 띄우고 여기서 이제 우리 매매 제가 이거 소통방에서 그 타점 잡아드렸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우리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자리 보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보세요. 얘가 갭 띄우고 이러다가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깨야 돼요. 깨야 됩니다. 깨고 나서 돌리는 게 좋아요. 돌렸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얘는 어쨌든 이렇게 올려버렸기 때문에 매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고작 1분 만에 정리가 안 되죠. 근데 얘가 오늘 안 갈 수도 있잖아. 이대로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깼다가 돌리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이 나오고 뭐 여기 넘겨서 이제 매도하는 거죠. 어쨌든 더 갔는데 그건 다음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팔았을 수 있겠다. 여기서 팔았을 수 있겠다 했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예요? 앞에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는 매도가 어렵다 그랬죠, 제가. 정확하게 매물대를 건드려주고 빼요. 그리고 이걸 받아옵니다 또. 그리고 폭락. 또 받아와요. 이상하죠 지금 벌써? 5분봉으로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아침에 시가에 빠졌다가 다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가 다 됐으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굳이 왜 돈을 또 쓰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결국에 이미 저 구간에서부터 얘네들이 이상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을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새로운 매집이 되겠죠. 앞에 매물 소화하면서 돈을 써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매집한 물량이 나가나 봤더니 또 가짜야 이게. 깔짝 나오고 말아요. 그럼 가짜 돌파 나오면 뭐 나온다 그랬죠? 지지선 이탈 나온다 그랬고 지지선 이탈 이후에 방향을 돌려 세우면서 오늘 상한가고 내일은 이제 매도하는 날이겠죠. 상한가까지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일부 물량은 나머지는 내일 매도하자라고 얘기를 해놨고 갭 하락하면 전부 던지고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면 또 개미들이 달려드는 자리에서 던져낼 겁니다. 그렇게 하고 CP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CP 시스템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키나락스예요.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업로드한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지난 토요일이죠.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 영상도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7월 25일 날짜 확인되실 거고요. 업로드했던 이 내용을 짧게만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멈췄죠.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잡아줬죠. 그럼 여기 세력이 개입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올려다 놨습니다. 여기서 팔아먹었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매물 소화하고 가짜 돌파 지지선 이탈까지 하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영상으로 소개를 했었고요. 얘가 이 다음부터 간다고 보고 소개를 했겠죠. 근데 봐봐요. 돌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지선 이탈해버리죠. 여기 뭐예요? 완전 기회예요. 왜? 여기서 돈을 잔뜩 썼는데 여기 자리를 준다? 이 엄청난 기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통방에서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을 이해를 하셔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가면요. 그냥 여기 당일 매매 비중밖에 못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눌러줘요. 스윙 비중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걸 더 좋아해야 돼요. 비중.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가 아주 우리한테 매력적인 자리까지 줬고 제가 이날 둘 중에 하루인데 아무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도 같이 매수를 했고 매수 타점까지도 공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들이 여기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끝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들어왔던 개미들을 털어내는 자리죠. 그리고 나서 개미 털고 나서 이제 다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건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돌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혹시? 스윙 안에 단타가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으로 접근을 하지만 개인들이 넘어갈 만한 자리들에서 한 번씩 뭐랄까요, 리스크 관리라고 할까요?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까지 다 끌고 가기에는 좀 앞에 이 저항대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는 거고, 스윙으로 잡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하는 타점까지도 소통방에서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키나락스는 오늘 윗꼬리를 달았지만 장중에 20%까지 상승을 했던 좋은 종목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역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에 있는 매물대를 건드려주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을 버는 자리는 안 나왔고 여기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개미를 털어내는 지지선 이탈되는 구간까지 나와주면서 뉴스가, 강한 뉴스가 나왔죠. 200억 불입니다, 여러분들. 200억 불. 여러분 1,500원, 환율 1,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200억 불이면 30조예요. 그렇죠. 30조죠. 굉장히 큰 규모고 단기 계약이 아니죠.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그래서 굉장히 강한 호재가 들어왔고 관련주들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중에 개미가 잘 털어져 있는 그런 종목인 가온칩스로 오늘 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을 보내드렸고 100% 확률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리 언급드렸던 종목들, 차트가 완벽하게 자리가 잡혀있던 종목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왜가 제일 중요해요. 왜 이 종목들이었을까? 오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 잘 따라 하셨으면 오늘 100만원, 200만원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았겠죠? 충분히 일당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재료가 강력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하셨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렇게 세 종목씩 알려드리는데 한 종목도 매매하지 않는다는 건 돈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건데,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니면 혼자서 하시는데 꾸준하게 수익이 안 난다, 아니면 계속 손실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100% 무료 급등주 3기방 입장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이거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한 것이라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가보시면 이렇게 링크 하나 제가 걸어놨거든요. 그럼 여기 링크 가서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100% 무료 급등주방 참여 신청하는 거에 체크하시면 되고, 검색식 받기는 제가 쓰는 검색식인데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려고 여기 만들어놨고, 여기도 투자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계획은 없지만 하게 되면 방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냥 간단한 미리 사전 조사니까요. 혹시 참여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까지 볼 건데요. 두 번째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높은 구간에서부터 계속 봤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한번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는데 다시 돈이 들어왔고 매물 소화까지 하고 느낌표까지 나왔어요. 근데 얘는 어떤 선택을 했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의 이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돌아갔어요. 깼습니다. 다 깼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단기 이평선을 모아놓고 정배열로 돌리는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준비한 구간 대비 많은 하락이 있던 자리,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흐름에서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 이동평균선 단기 이평선 수렴시키고 방향을 돌려주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가지고 온 한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기차 판매 확대 타고 실적 회복, 수익성 개선 본격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 개인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고 개인들은 이런 자리를 몰라요, 여러분들. 마키나락스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대원전선도 그렇고 CP 시스템 역시도 개인들은 모르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들 각자의 방향에 맞춰서 공부하셨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시절에 저런 종목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 빠르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던 종목인데 지금 계속 어디까지 하락하나 보자, 시장도 안 좋고 해서 굳이 막 잡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래 걸려도 괜찮고 나는 낮은 평단가를 가지고 갈 거야, 나는 그래도 돼,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 대신 낮은 싼 가격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 공략을 해도 돼요. 특히 이렇게 이탈을 할 때, 그리고 또 이탈을 하죠. 여기는 아직 이탈을 안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탈을 할 때가 타점이 되는 경우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낮은 가격을 공략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가격이 좋다, 나는 오래 끌고 가더라도 좀 편안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저점이 깨져갈 때 잡아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 얘기한 거지만요, 좀 디테일한 매수 근거들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까지 빠르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인탑스예요. 제가 최근에 한번 업로드했던 종목인데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걱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인탑스가 어때요? 우리 방금 봤던 한온 시스템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준비를 여기서 하죠. 팔아먹는지, 뭐 팔아먹었겠죠. 거래량 터진 거 보면 팔아먹고 다시 돈이 들어오고 또 매물대를 건드려줘요. 그럼 보통 여기서 가는 경우들이 시장 상황이 괜찮으면 갑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꺾이잖아요. 얘네들도 한 번 더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온 시스템에서 봤던 자리가 이런 자리들인 거예요. 물론 얘는 저점을 더 이탈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잡았어요. 깼잖아요, 여기를. 그러고 나서 여기 또 깨요. 잡는 거예요. 왜? 여기서 준비를 했으니까. 스윙 타점들은 이런 데서 보통 나오는 거고, 이동평균선 역배열 자리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스윙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면 단기 스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날 7월 21일 날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영상을 보시고 낮은 자리를 공략하셨다면 이런 깨지는 자리들에서 평단가가 맞춰져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정배열로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그렇게 어려운 흐름을 만드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끔 우리가 이런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고,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돌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소통방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요, 정말이지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을 실전 매매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어떤 정형화된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실전 매매에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의 개념은 딱 정형화 시켜서 뭐 이동평균선의 다음은 사라, 다음은 팔아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이동평균선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동평균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이고 구독자분들이고 마찬가지로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매매할 때 좋은 보조지표예요. 저는 다른 보조지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거든요. 보조지표를 볼 필요가 저는 없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보조지표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차트만 보는 건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심화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오늘 저녁 시간이 안 되면 뭐 내일이라도 해서 두 편에 나눠서 하던지 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을 좀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잘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이 갖고 있는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실전 매매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통방의 입장을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에 이제 영상을 안 올려야겠다, 그만 올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서운하게도 좋아요 수가 2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안 눌러주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오늘도 좋아요를 많이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영상을 찍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